안녕하십니까. 우리 백캠꾸러기 여러분들, 내신기출 적중률 분석, 백캠의 기적의 동면역으로 맡게 된 베이스캠의 수학 강사 조진원이라고 하고요. 저와 이번 시간 동안은 동면역어 시험 문제 좀 어떻게 출제되었고, 그리고 이제 어떠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해설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해설 강의한다고 끝이 아니죠.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기말고사는 어떻게 나올 것 같으니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준비해보자 라고 하는 대비 전략,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현 중3 친구들이 이제 동면역어 입학하게 됐을 때 이러한 시험 문제가 나올 거니까 이제 베이스 캠프와 같이 준비하면은 아마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그런 얘기를 나눠보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지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일단 시험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부터 좀 말씀을 먼저 드려볼 건데, 시험 범위는 다항식에서 2차 함수까지 시험 범위 조금 짧은 감이 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더 짧아질 수는 없고요. 여기서 시험 범위가 추가가 되냐 여기서 끊기냐 그 차이인데, 추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동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부등식까지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방정식까지 해서 끊기거나 아니면은 2차 함수에서 끊기거나 요 두 가지 상황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차 함수에서 끊겼고요. 문항 같은 경우는 객관식이 16문항, 서술형이 2문항, 점수는 80점, 20점 해가지고 총 100점을 맞춰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요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야. 동면역과 시험이 좀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 많이 겁을 줬지, 시험 문제가 어려울 거라고. 실제로 난이도도 그렇게 좀 어렵게 나왔었고요. 그래서 지금 중3 친구들이나 아니면 고1 친구들 기말고사는 또 어떻게 될 거야, 아니면 내년에 난 어떻게 될 거야 걱정을 많이 할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그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 해설 강의를 보고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차피 지피지기면 백승이라고 시험 문제를 좀 정확히 알아야 기말고사를 대비하고 내년을 준비할 수 있으니, 어떤 문항들이 어떤 난이도로 출제되는지 좀 한번 볼 건데, 다항식 연산부터 2차 함수까지 난이도를 하중상을 좀 나눠봤을 때 어려웠던 것처럼 하에 관련되어 있는 문항들이 많지가 않아요. 많으면 몇 문제 정도 돼요? 많으면 8문제? 8문제에서 한 10문제 정도가 되고, 그리고 시험이 쉽다라고 한다면 상 문항들도 한 4문제? 진짜 많으면 5문제 정도가 좀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하, 중, 상의 문제 비율이 거의 비슷해.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이 상상이 뭐야? 상상에 상상을 더해? 그거 아니라 그러니까 상난이도 중에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거지. 동면 같은 경우는 킬러 문항이 없거나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거나 하는 상황이었는데 2문제나 되었고, 그리고 상문제 같은 경우도 난이도가 꽤 많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단순하게 이제 교과서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시중 교재를 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라는 것만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뒷얘기는 이따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 밑줄 그은 문항들을 같이 한번 해설을 해보고, 그리고 뒷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뿅! 자, 그럼 동면역어 1학기 중간고사 주요 문항을 같이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저 6번에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여서 숫자를 직접 나누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문항인데 당연히 2020에 10승은 10제로 하고 우리한테 계산하라고 하는 문항은 아닐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2020이라는 숫자를 내가 잠깐 x라고 한번 치환을 해볼게. 그러면 쟤는 x 10승 플러스 2가 된다는 얘기고, 2021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 쟤는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저 전개식의 입장을 보게 되면은 당연히 몫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나머지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것은 저기서 qx를 모르니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서 그러면은 1 플러스 2가 되는데 그게 나머지라고 봐도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근데 아이들이 오해하는 게 뭐야? 선생님 x가 2020이라면서요. 어떻게 또 x가 마이너스 1이야? 라고 나한테 따질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상황은 뭐냐면은 나머지 정리, 숫자를 직접 나누지 못하니 저 x에다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면 그때 나온 숫자가 나머지로 봐도 되겠다라는 해석의 방식이라고. 실제로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으로 다시 한번 해본다면은 x의 10승 플러스 2라고 하는 놈을 두고 2020이 x 플러스 2로 나누면은 몫이 이렇게 생길 거고 나머지가 생길 건데 그때 똑같이 x에다 얼마? 마이너스 2를 넣고 계산한다면 저는 1024 플러스 2가 뭐 나머지랑 정확히 같은 역할한 숫자가 될 거야.
그럼 저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1029야 라고 연산하고 마무리를 지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 좀 문항이었고, 자 그리고 10번에 나는 우리 친구 좀 이런 걸 바래요. 이게 조금 뭔진 잘 모르겠지만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뭔지 모르니 근해공식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보니까 3승 6승이니까 세제곱 간격으로 되어 있으니 세제곱을 좀 한번 해봤으면은 충분히 답을 낼 수가 있었다. 자 근해공식을 한번 써보게 된다면은 2분의 루트 3 루트 잡아서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 2분의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될 거란 얘기지. 자 여기에 한 허근은 오메라고 했으니 오메가라고 하는 건 난 지금부터 2분의 루트 3 플러스 i로 볼까. 난 양수를 좋아해서. 자 그러면 세제곱을 하라고 했으니 다이렉트 제가 세제곱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일단 제곱을 좀 한번 해본다면 4분의 3 마이너스 1 플러스 2 루트 3 i가 되는 거고, 2로 약분하게 되면 뭐 2분의 1 플러스 루트 3 i라고 쓸 수가 있다란 얘기죠. 자 그러면 오메가의 3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2분의 루트 3 플러스 i라고 하는 놈과 누구? 2분의 1 플러스 루트 3 i라고 하는 놈을 곱하면은 분모는 4가 되고 루트 3이 곱해지는 거니까 루트 3 마이너스 3i가 되겠고, 아니야 플러스 3i구나. 플러스 3i가 되겠고 i가 곱해지면은 플러스 i에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니 계산해서 사라지고 뭐가 될 거야? i라고 하는 놈이 등장하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오메가의 3승이 i가 되니까 오메가의 6승이라고 하는 게 네가 i의 제곱이 될 거고, 오메가의 9승이라고 하는 것은 i의 3승, 오메가의 12승이라고 하는 것은 i의 4승이고, 우리는 이것을 다 더하면 얼마라고 알고 있나? 0이라고 알고 있죠. 맞아요. 그리고 24승까지니까 오메가의 15승이 같은 i가 될 거고, 오메가의 18승, 오메가 21승, 오메가 24승도 위와 아래가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니 너도 0이 되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0이 두 번 등장하고 앞에 있는 것은 누구야? 이제 1만 살아남아 있으니까 답은 4번이야 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문제가 졸라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뭐 해보면은 충분히 맞춰볼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6번, 이 16번도 조금 고난도 문항에 속해 있지만 조금 연습이 되어 있으면은 충분히 맞춰볼 수 있는 문항인데, 실수 a에 대해서 이차함수의 적의 최대값을 g라고 하겠다. 뭔 개소리야? 뭔지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일단 그래프부터 그려봐야지. 왜? 최대값과 최소값에 관련된 것을 물어보는 것은 뭐 그래프의 가장 높은 지점과 낮은 지점을 물어보는 거니, 이차함수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가 생겨보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8, 여기가 0이 되는 거고, 이차함수 그렸으면 센스를 뭘 찾아야 돼? 축을 한번 찾아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저 그래프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어디만 보란 얘기? a-에서 a 플러스 1까지, 즉 몇 칸? 두 칸짜리 그래프를 보란 얘기지.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여기가 a-1이라고 치자. 그럼 대충 찍어서 여기가 a 플러스 1이라고 치자고.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그래프는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래프를 봐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y좌표는 누구? 얘가 가장 높은 y좌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놈은 지금부터 뭐라고 하겠다? g라고 하겠다라는 상황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서 두 칸을 잘라서 보는 거고, 두 칸 상에서 가장 높은 y좌표를 찾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저 두 칸짜리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 두 칸이 조금씩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셔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석을 한 상황에서 기억부부터 천천히 한번 갑시다. G0, G0이라고 하는 것은 A에다 0을 넣어주세요. 마이너스1에서부터 X라고 하는 것은 1 사이가 될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1부터 1이라고 하는 건 대충 찍으면 여기가 마이너스일 거고, 대충 찍으면 여기가 1일 거니까 1의 y좌표도 높지 않나? 오케이? 그럼 F1이라고 하는 것이 최대값이 될 거고, 그놈은 G0으로 보면은 되겠다라는 거네. 됐나요? 그래서 기억분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이 그냥 계산하고 마무리를 조금 지어 보았다 라는 거고, 자 니은번 g의 마이너스 5란 얘기는 a에다 마이너스 5를 때려 넣으니 마이너스 6에서부터 x는 마이너스 4까지를 봐야 되는 거고, 그럼 요거의 범위를 한번 따져 본다면은 마이너스 4는 축이 되는 상황이고, 마이너스 6이랑 대충 찍으면은 한 이쯤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를 볼 거란 얘기지.
그러면 저기서 가장 높은 y좌표는 누구냐면은 f-6이야 라고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a에다 마이너스 3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4에서부터 x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까지가 되는 건데, 그러면 요 놈의 범위를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 축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요렇게 해 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얘가 지금 f-2란 얘기지. 저게 같은지 아닌지 따져보란 얘기니까 숫자 넣고 계산해도 되지만 우린 바빠 얘들아. 이차 함수의 종특이 뭐야? 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좌우가 대칭이란 거 아니니? 맞아요.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여기 요렇게 쓱 그어놨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칸이니까 이 두 숫자는 같을 수밖에 없다고. 실제로 숫자 넣고 계산해도 마찬가지가 되고. 여기까지 언더스탠? 자, 요렇게 해서 니은번까지 해석을 한번 해봤다고. 자, 그리고 디귿번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림을 좀 다시 한번 그려놓고 좀 할게요. 디귿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저 fx의 그래프, g의 그래프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상황인데, 자 여기가 마이너스 8이고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축 마이너스 4가 될 거란 얘기야. 우리가 봐야 되는 그래프는 뭐냐면 두 칸의 간격만 봐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때 여기에 y좌표가 최대값이 될 거라고. 맞아요. 그리고 조금은 이 새끼가 조금 이동해 가지고 한 요만큼 갔다고 치자. 오케이? 그래도 여기가 y좌표가 최대가 될 거란 얘기지. 인정? 그래서 즉 뭐냐면 여기 빨간 색깔 다 지워버리고 다시 하자. 자 칸의 간격이 요렇게 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y좌표, 여기에 해당하는 y좌표를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때 포인트는 네가 지금 요렇게 해서 조금씩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오른쪽으로. 자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여기가 최대값이 되는 거 맞아요? 최대값 조금씩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네. 인정? 자 이렇게 해서 이동하다 이렇게 해서 이동하다 이렇게 해서 이동하다가 어느 순간 딱 정확하게 여기가 절반이 마이너스 4가 되는 상황. 여기서 왼쪽으로 한 편 오른쪽으로 한 칸 간 상황이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y좌표랑 여기에 해당하는 y좌표는 이차 함수의 종특상 같다고. 오케이? 자 근데 얘가 조금 왼쪽으로 치우친다면 그래프는 아마 여기서 요렇게가 되는 상황이 될 거니까 얘가 최대값이 될 거고, 근데 이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여기 y좌표보다 높을 거란 말이지. 왜? 파란색을 한번 요렇게 해서 너 위로 올려보면 위로 올라가면은 살짝 왼쪽으로 요동쳤을 때 저 마이너스 5라는 y좌표보다 살짝 높을 거라고. 인정?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얘가 살짝 오른쪽 요동쳤어.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 요렇게가 되는 상황으로 볼 거고 여기가 최대값이 될 거고 한다는 얘기 맞나?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로 저 빨간 색깔 그래프 살짝 오른쪽 요동친다면은 이런 상황의 그래프가 될 거라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야? 저 녹색깔에 있는 가장 위에 있는 점이 f-3이라고 하는 이 y좌표보다는 높다란 얘기지. 콜? 그러면 지금 요 두 y좌표가 제일 작다라고 하는 거지. 누구에서? g라는 그래프 상에서. 언더스탠? 그럼 g의 최소값은 누가 될 거야? 이 상황이 돼야 되는 놈이지. 이 상황이 돼야 되려면은 a가 얼마? 마이너스 4가 되면 된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결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이제 뭐 엔제 풀면서 그리고 수업하면서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니 잘 내용을 숙지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은 고2 때도 또 나와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서술형 1번 항등식에 관련된 개념을 좀 물어보는 건데, 얘도 우리 그 친구는 조금만 고민해봤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언제야 반배치 모의고사 볼 때도 좀 있었던 문항인데, fx를 다항식 gx 나눈 나머지 못가 나머지가 저거래. 자 fx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는 지금 모르는 어떤 놈인데 2차식으로 조금 나누었고, 그때 몫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gx-2x 제곱에다가 더하기
gx-2x 제곱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얘는 gx가 2차식이고 그러면 그때 이 나머지라고 하는 것은 1차 이하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근데 gx는 2차식인데 마이너스 2x 제곱을 해서 1차식이 되려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a라고 하는 게 2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fx가 어떻게 2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다가 bx 플러스 c에다가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볼 수가 있다란 얘기지.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또 뭐야? 요놈과 요놈을 곱해야지 최고차의 계수가 1이 맞춰지는 거 아닌가? 맞나요? 그래서 b라고 한 숫자는 얼마냐면 2분의 1이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네. 그럼 식을 다시 한번 좀 변형을 할 건데 어떻게? 여기서 지금 요놈과 요놈이 또 공통이니까 저 bx 플러스 1로 뽑아준다면은 b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x 플러스 c에다가 2의 x제곱 플러스 2분의 1 x 플러스 c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네. 자 그리고 라스트 fx를 x-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얘기는 f에다가 2를 넣으면 너는 c 플러스 1 되는 거고 너는 c 플러스 10이 되는 거고 이 숫자가 되는데 그게 얼마? 마이너스 4분의 81이랑 정확히 같다는 얘기네. 전개해서 연산하게 되면은 플러스 11c에다가 플러스 10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4분의 81이고 양변에다가 4를 곱해서 계산을 한다 치면은 44c 플러스 121은 0이 되겠다는 얘기고 이거 보니까 2c 플러스 1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나? c는 마이너스 2분의 11이라고 요렇게가 나올 수가 있겠네. a는 2예요 b는 2분의 1이에요 c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찾고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서술형 2번하고 마무리 좀 한번 지어볼게요. 저거의 그래프가 직선과 내점에서 만나는 상황을 차근차근 알려주고 있으니 우리한테 따라가라고 하는 문항인데 그러면 저것도 뭐 해야 되는 거니?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으니 그려봐야죠. 그때 요거의 그래프를 살짝 그려볼 건데 너는 아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네가 1이 될 거라고 하는 절편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 그래프를 다 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 여기 그래프만 보고 1보다 큰 쪽 여기 그래프만 좀 보라고 하는 상황이지. 그러면 그래프를 다시 한번 조금 본다면 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래프가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1이었는데 이놈이 생략이라는 얘기네. 맞아요? 자 그리고 요놈의 그래프를 여기까지만 그리라고 했는데 저 파란 색깔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먹었어? 저 빨간 색깔 그래프를 정확하게 마이너스를 곱해놓은 상황 아니야? 맞아요? 마이너스 곱해놨다는 그래프가 뒤집힌다는 얘기고 그때 마이너스 2랑 1 사이니까 여기 이렇게 두 개 생략되는 거지. 자 다시 그래프를 좀 그려면 아마 요렇게 해서 요렇게가 생긴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놓고 볼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그래프 그냥 다 해놨고 절편까지 다 찾아놔서 그려놨다고. 자 그 다음 2번에 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그리라고 했는데 자 요런 문제들은 포인트는 무조건 뭐냐면은 접할 때가 포인트라고. 접할 때. 자 접할 때로 그래프를 살짝 그려본다면은 몇 번 만나냐면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두 번 여기서 세 번 만나는데 자 이 상황에서 요 직선이 위로 올라가면은 두 번밖에 만나지가 않아. 맞죠? 근데 자 이 접하는 상황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은 4점에서 만나는 거 보여요? 조금 더 내려가도 4점에서 만난다고? 근데 어디까지? 이거 다시 요 정도? 이거 요 정도. 자 여기 하면 또 2점 만나죠. 그래서 어디까지 딱 이 상황이 됐을 때 이 상황이 됐을 때 몇 번 만나는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까지가 라스트 경계선이라고. 어디서? 접하는 상황의 그래프. 여기 기억이 같아야 되니까 다시 한번 좀 그리면은 접하는 상황에서 여기서 위아래로 요동쳐야지만 4점에서 만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네. 콜? 자 그러면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K값의 범위를 찾으라고 하는데 요 직선의 식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누구야? Y는 X 플러스 K인데 그놈이 누구랑? 파란 색깔 그래프랑
접하고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계산 좀 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2는 0인데 접한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이야. 판별식이 0이라는 얘기는 완전 제곱식이야.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저 k라고 하는 숫자가 3이 돼야지만 된다라는 거 맞나? 콜? 자, k가 3이 되면은 접하는 상황이고 그 그래프보다 어떻게 해야 돼? 너는 조금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 녹색인데. 미안. 이 k라고 하는 숫자가 3보다는 조금 작아져야지 그래프가 내려가면서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자 그렇다고 해서 하염없이 또 내려가면 되나? 안 되죠. 요 그래프보다는 위에 있어야 될 거라고. 그럼 거기에는 특이점 뭐야? 마이너스 2, 0을 지난 상황이지. 어디다가 y는 x 플러스 k에다가 x에다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플러스 k라고 하는 y좌표가 0이 된다면 그때 이 보라 색깔 그래프가 되는 상황이니까 세 점에서 만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뭐 해야 돼? 위로 올라가야지 4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k라는 숫자는 2보다 커야 될 거라고. 그럼 최종적인 답변은 뭐가 될 거야? 2보다는 k는 커야 될 거고 3보다는 작다라고 이렇게 해결하고 마무리를 지어 보겠다. 요 문항도 우리가 이제 NJ에서 좀 많이 풀어봤던 문항인데 그래서 조금 복습을 해봤으면은 충분히 맞춰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주요 문항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 그 뒤에 이제 동명 중간고사 분석표를 다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해설 강의를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문항이 진짜 막 어렵거나 막 손도 못 댈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 조금이라도 내용에 좀 집중했더라고 한다면 문제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거고, 근데 그 가능성을 통해 내가 하는 건 이건데 이렇게 해볼까라고 하면은 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문항들이었다라고 좀 총평을 내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기말고사 그리고 내년을 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교과서는 꼼꼼히 해야 돼요. 근데 교과서를 그냥 꼼꼼히 하는 게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가 있어야 돼. 그럼 그게 뭔 소리예요? 라고 묻는다면 항등식이 뭐야? 라고 내가 물어봤을 때 우리 친구들이 본인만의 언어로 스스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얘들아 서로 다른 두 식인데 판별식이 왜 0보다 커야 돼? 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같은 이제 묵음 상황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어떻게라도 좀 말을 터야 된다고. 뭐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요 라고 해가지고 정확하진 않더라도 말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개념이라고 한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상황을 문제에다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뭐로 연습을 하냐? 이제 우리 백혜민 자랑이죠. 제가 열심히 하는데 이제 엔제 교과서에 교재를 쓰게 되면은 우리 친구들 조금 더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확률이 월등히 높아질 텐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5번 6번, 9번, 10번 문항은 이렇게 좀 출제가 된 문항들이 우리 백캠에서, 우리 엔제에서는 이런 문항들을 좀 연습을 해봤어요. 근데 좀 싱크가 안 맞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랬어?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지? 숫자를 나눴을 때 나머지를 처리하는 방식들. 오케이? 그리고 복소수에서 안에 있는 루트한이 음수인지 양수인지 해가지고 연산하는 방식들. 그리고 여기에 조금 쫄려 있었지만 그냥 뭐 근해 공식 쓰고 뭐 했을 때 우리가 연습했던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니까 복소수를 제곱했을 때 나온 처리하는 방식들. 그리고 그래프가 좀 나와 있었지만 결국엔 저 문제는 뭐였어? 요거에 근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고, 그리고 그래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 그리고 이제 요 그래프 같은, 요 상황 문제 같은 경우는 축을 이동시켰을 때, 그래프의 범위 이동시킬 때 이차함수를 바라보는 상황들에서 우리가 연습을 조금 많이 해 보았었다고. 오케이? 그리고 라스트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서술형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거를 저 식을 볼 때는 좀 살짝 쫄았지만 그 식에 대한 얘기가 뭐야? 결국 절대값 관련되어 있는 그래프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어봤었다고. 오케이? 단순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꿰뚫는 핵심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그 문제들이 어떻게 적용이 됐고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연습을 해볼 수가 있었다. 근데 그 문항들은 어디에서? 백캠의 엔제에서 같이 할 수 있었으니 우리가 기말고사도 지금 교재도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퀄리티가 올라갈 거니 우리 친구들 이제 베이직 캠프와 믿고 따라 주신다면은 조금 더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중간고사 좀 어려웠고 내년도 좀 그럴 것 같고 기말고사 좀 어려워질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믿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좀 스스로를 믿고 같이 준비해 나간다면은 조금 더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짧지만 긴 시간 동안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베이스캠프의 조진원이었습니다.